지난주 일요일 바른미래당 당대표로 손학규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또 광주시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추가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 의해 대거 부활돼 논란이 됐습니다. 네, 정치 행정 관련 소식에 대해서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의 새 당대표로 손학규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앞서 전당대를 치렀던 민주당이나 민평당이 올드보이들이 기한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학규 대표 역시 같은 올드보이로서 당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도 했었고,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 안철수 전 대표의 마음을 얻느냐, 안심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실 손학규 대표가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당선될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바른미래당 역시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개혁파인 하태경 의원이 그 1위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각 정당들마다 당대표는 그 경륜과 인지도로 당대표 선출이 되었지만, 흔히 말하는 올드보이가 선출됐지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그 나름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좀 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올드보이의 귀환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 내부는 지금 올드보이의 바람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이해찬 대표라든가 민평당, 바른미래당 세 분 다 사실은 그 한 뿌리였어요. 그 민주당에서 그 한솥밥을 먹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7선, 5선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했던 분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당대표로 좀 출마를 해서 모두 당선이 됐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그 문재인 정권의 그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그 무게감을 설득했던 것 같고,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 경우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생존의 문제, 그리고 향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의원 확대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실제 유권자의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겠냐는 것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보통 전당대를 치르고 나면 정당의 지지율이 일시적이나 오름세를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의 마음들을 또 이번에 같은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한때 한솥밥을 먹었기 때문에 당을 뛰어넘은 협치도 기대를 해본다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네, 그런 점들은 예측이 가능한데, 또 이제 막상 자리를 놓고 보면 또 쉽지만 않을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다른 결정을 내렸어요. 왜 이렇게 나왔죠? 보통 쉽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없었는데요. 초선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왜냐하면 시의회의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예산을 깎고 예결위에서 그걸 뒤집을 때는 반드시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이 만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대폭 뒤집었다는 것은 그 이용섭 시장의 정치력이 좀 발휘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상임위가 끝나고 이용섭 시장이 시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결위가 열리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결과를 도출했잖아요. 이용섭 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다만 시의원들이 같은 동료 의원들이나 상임위에서 그 심의 의결했던 예산을 이렇게 대폭 깎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과연 이게 맞는 건지는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직후에 우려가 현실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안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시의회가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도 민주당이 세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했잖아요. 과연 그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 감시가 이루어지겠느냐. 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런 우려가 사실 현실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의원들의 자질론 문제가 지금 도마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 전부터 많이 있었었죠. 이게 한마디로 예산은 아니든 행정의 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회의장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이 사업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원론적인 문제를 물어보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날씨 뜨거웠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이 예산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는지, 그리고 예산의 규모가 맞는지, 그리고 행정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따져하는데, 이 사업이 대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업이 뭡니까 했을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방지한다면은 이제 시의회 전문위원이라든가 그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공부도 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하게 그 사업이나 현안들을 숙지하고 들어가만이 이런 자질론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